성욕이 생겨야지 그다음에 성적인 행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욕이 없다. 그럼 성욕이 없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정신적인 이유인지 신체적인 이유인지. 그럼 정신적인 이유면 뭔가 둘 사이 앙금을 해결하든지 뭐 시댁이나 친정 문제를 해결하든지 애 문제를 해결하든지 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다음에 육체적인 문제면 애기 안 나오거나 발기가 안 되면 각자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해결하고 살 것이 아니면 아예 그냥 서로 행복을 기원하면서 뭐 새로운 또 인연이 되는 사람 만나든지 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중년 싱글 남녀분들을 만나면서 와 정말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사람들의 맞아요. 인식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네. 너무 빨리 변하는데 혹시 원장님도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시면서 전에보다 이런 부분이 좀 뭔가 많이 바뀌었다, 달라졌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여자들이 더 이상 안 참아요. 안 참아요. 네.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 남편이 폭력을 쓰든 주사가 있든 도박을 하든 돈을 안 벌어오든 여자들이 참고 살았어요. 요즘 여성들이 저한테 오는 여성들은 과감하게 이혼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아까 말대로 본인 시스템에 오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쯤 가난한 건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태어날 때 뭐 자기가 샤이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늙어서 내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내 성격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꾸 사람들 만났는데 헤어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불만이 많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류 시스템이 그대로 있으면 여자들이 떠나요. 옛날처럼 무슨 지고지순하고 뭐 그 현모양처고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옛날에 미덕이었는데 지금 미덕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아까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할까를 생각하지 애 아빠니까 내가 참아주고 희생하고 이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사회가 또 여성뿐이 아니고 사회 전체도 또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들한테 아니면 여성들한테 당연한 거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오늘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내일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노력해야 돼요. 상대방 마음도 읽어야 되고 상대방이 뭘 요구하는지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서로 발전하는 관계가 아니면 한쪽은 떠나거든요. 진짜 제가 봐도 여성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이혼해서 자녀를 내가 키우더라도 키워놓고 이제 좋은 남성을 찾아서 다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그 연인 관계 하기 위해서 특히 뭐 성관계가 우리 중요하다는 얘기 여지껏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면서 이왕이면 재밌고 신나게 하면 좋은데 원장님은 정말 그런 걸 다 해보셨는지 아니면 정말 책으로 공부하신 건지 저 너무 궁금해요. 일단 여성들이 남성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으면 여성은 남성의 성욕이 얼마나 강한지 상상을 못하거든요. 여성이 남성하고 사귀려고 하거나 남성하고 잘 지내려면 남자의 성욕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남성이 원하는 거 그리고 한 사람하고 오래 살면 남자의 뇌는 되게 새로운 것에 금방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 새로운 환경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 새로운 시간, 새로운 소품 이런 걸 활용하면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재밌게 지낼 수 있어요. 여자를 바꾸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시간을 바꾸든 장소를 바꾸든 소품을 바꾸든 뭐라도 바꿔서 상대방이 새로워졌네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면 되거든요. 와, 그거 진짜 중요한 팁이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고 지겹지 않아요. 그리고 대화 내용도 예를 들어 지금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으면 노벨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최근에 무슨 흑백 요리사가 있으면 흑백 요리사에 대해서 뭐 에드워드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소재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만났을 때 좀 즐겁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면 실은 밥 먹는 것도 여기저기 가서 먹을 수가 있고 뭐 바닷가를 갈 수도 있고 산속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해외를 갈 수도 있고 해가 바꾸시는 거 다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섹스 테크닉은 중요하죠. 왜 그렇게 많은 카마스트로하고 소녀갱이 그 많은 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추구하시고 그리고 남자는 그런 것에 굉장히 새로운 것에 굉장히 흥분을 한다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크, 플레이, 러브가 새로운 대화거리를 찾아내고 또 새로운 놀이를 찾아내고 또 새로운 사랑의 테크닉, 성관계 이런 것을 계속 개발해서 만날 때마다 뭔가 새롭고
다양한 그런 즐거움을 찾아 나간다면 헤어질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항상 처음 만난 것처럼. 항상 처음 만난 것처럼 오늘은 어떤 새로움이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노력은 여자만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당연하죠. 남자도 해야죠. 근데 남자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걸 좋아해요. 왜냐면 맨날 포르노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느낌이 없으면 남자가 하자는 대로만 해도 그러니까 중간 정도는 가죠. 그리고 이 나이에 50살, 60살 때 순진한 것도 웃겨요. 모르는 것도 웃기고 실은 공부했다고 하면 되지. 공부하면 되고. 그러니까 20대 순진한 거는 용서가 되지만 60대 순진한 것은 자랑도 아니고. 예전에는 이런 걸 배울 데가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뭐 산부인과 원장님의 영상만 봐도 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고 막 그걸 보면서 사실은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순진한 것이 지금 나이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뭐 즐겁게 이렇게 사는 게 좋지. 공부해야죠. 왜 아직도 몰라요? 공부해야지. 그러면 지금 중년 여성들에게 이 남자를 정말 내 남자로 꼼짝 못하게 나에게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몇 가지의 성적인 그런 섹스 테크닉 이런 거를 좀 몇 개 권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국강성교잖아요. 그래요? 네,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다음에 키스도 맛있게, 국강성교도 맛있게. 그러니까 이제 청결해야 되겠죠. 국강성교도 잘하고 오르가즘을 느끼면 가장 좋은데 오르가즘 못 느끼면 위로 올라가야죠. 아 잠깐만. 구강성교 남자가 좋아하는 게 구강성교인데 여자가 남자한테 해주는 건가요? 남자가 여자한테 해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자가 남자한테 해준 게 해주고 네. 해주고 나면 남자도 여자한테 해주잖아요. 보통 기브앤테이크니까. 그리고 남자는 여자한테 해주고 싶어해요. 여자가 거부해서 안 해주는 거지. 특히 남녀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청결이에요. 청결.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노인 냄새 나잖아요. 호레비 냄새, 뭐 호르몬 냄새 나는데 그거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냄새 안 나게 관리해야 돼요. 옷도 만날 거면 드라이 넣고 몸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빨도 하고 머리에서 냄새 안 나게 깔끔하게 해야지 국강성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69체이, 69. 69체이.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오르가슴 못 느끼면 여성 상위. 여자가 위로 올라가서 오르가슴 느끼고 오르가슴 느끼면 굉장히 섹시하게 보일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르가슴 느껴야지 남자가 정신을 못 차리죠. 아,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껴야 남자가 정신을 못 차린다고요? 그렇죠. 남자들은 여자가 오르가즘 느끼는 걸 보는 거를 네. 좋아하니까. 이 세 가지만 일단 해도 청결하게 하고 냄새 안 나게 하고 그다음에 키스할 때 입에서 냄새 안 나게 하고 69체이 할 때 질에서 냄새 안 나게 하고 그다음에 여성상에서 오르가슴 느끼고. 아, 그 세 가지만 잘해도 남자들이 좋아하고 그럼요. 이 여자와의 관계를 즐기고 또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 더 매달리게 되고. 네. 그리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면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되게 사람마다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싫어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런 말이나 상대방한테 자극 주는 말이나 행동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상대방을 트레이닝 시키고 싶다 그럼 밀당해야죠. 예를 들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딱 연락을 끊고 며칠간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 뭔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으면 그때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내가 그때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는데 다시는 그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이렇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서로 이제 어쨌든 트레이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 조련시키듯이 아이들 뭐 키우듯이 상대방을 트레이닝 시켜서 서로 언짢아지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죠. 근데 초기에는 그게 이제 서로 내고 하잖아요. 뭐 밀당하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사귀었는데 이제 그런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전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싫어해. 맞아. 그럼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애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싫어해. 그럼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뭔가 싫어하는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되죠. 결론은 어떠한 남녀든 간에 부부든 간에 반드시 서로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차이점과 또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솔직하게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대화의 화법은 직접 화법으로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일 것 같으네요. 간접화법은 못 알아먹어요. 맞아요. 지레짐작 하는데 본인이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모르고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간접화법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가 별로 상처받지 않도록 좋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도 둘러둘러 하다 보면 핵심을 잃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듣는 사람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서 직접 합법으로 뭐 부부간에 뭐 잠자리 문제든 또 뭐 어떤 서로 정서적으로 불편한 문제든 이런 거는 직접 합법으로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섹스하고 싶어. 당신 일주일에 한 번 섹스할 수 있도록 몸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죠. 오. 나는 그 정도는 돼야지 당신하고 유지할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상대방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몸을 만들잖아요. 그거 괜찮네요. 직접 합법 써야죠. 직접 합법. 나는 적어도 당신 만나려면 경제적인 문제인데 한 달에 100만 원 나한테 줘. 그럼 내가 당신한테 성실할게. 당신한테 성실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어. 돈이 필요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시원시원하면서도 알아들을 수 있어서 좋으네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난 못해 이러면은 뭐 그냥 그거는 더 이상 뭐 어쩔 수 없는 거네요. 노력을 안 하는 거니까. 아니면 말고죠.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닌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건 의미가 없고 돈이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줘야지 해결이 되잖아요. 마음이 항상 콩밭에 가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해결해야 할 돈이 많은데 어떻게 연애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배가 고픈 사람한테 밥을 줘야 되고 목이 마른 사람한테 물을 줘야 되듯이 섹스가 고픈 사람한테 섹스를 줘야지 음식 사주고 뭐 등산이나 가자고 골프나 친다고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섹스를 줘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줘야죠. 근데 상대방이 모르면 직접 합법을 얘기해줘. 좋은 방법이네요. 직접 합법. 직접 합법으로 예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이제 왔네요. 우리한테 세월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우리 인생의 화양연화가 맥시멈 15년, 미니멈 5년 성적으로 왕성한 시기가. 근데 그 시기에 뭘 주저하고 뭘 그렇게 감추고 그래요. 늙으면 뭐 죽으면 썩을 삭신인데. 근데 어쨌든 70대까지는 체력 관리 잘하면 되겠지만 80대 되면 거의 꺾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젊었을 때 못했던 거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용기 내서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남녀 관계에서 헤어짐, 이별이 가장 큰 두 가지가 이제 섹스하고 돈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돈보다 이 섹스가 더 잘 맞으면은 이 배수구가 잘 뚫리는 이 하수도처럼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섹스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그냥 핑계로 다른 문제들을 내세워서 그냥 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네.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라는 말이 맞아요. 네. 진짜 이 중년에 더욱더 중요해진 그리고 앞으로 많지 않게 남은 우리의 인생을 물론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대화도 잘 되고 또 좋은 것도 경험도 하고 재미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 러브 두 남녀 간에 긴밀하게 하면서도 또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이 사랑, 성관계, 섹스를 우리 다 누구나 게을리하지 말고 또 그냥 상대를 방치해두지 말고 상대를 위해서 또 나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원장님이나 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원하고 또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네요. 어쨌든 성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건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간과 돈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 달에 쓰는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먼저 뛰어서 여기다가 투자하는 거지. 한 달에 안 되면 1년 걸 모아서라도 와서 해결하면 저번에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제 시집을 갈 여성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얼굴이 좀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눈하고 코를 하려고 돈을 모아놨어. 그 남성이 이제 이 여성을 한번 보러 온 거야. 보러 왔는데 이제 얼굴 성형을 할까 질 레이저를 할까 이제 고민을 막 하다가 질 레이저를 먼저 했어요. 네. 본인은 굉장히 얼굴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많은데도 질 레이저를 했는데 그 남성이 와갖고 성형을 해보고 얼굴 성형할 돈을 줬어요. 결국 시집 가서 미국 갔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닭이 먼저지 달걀이 먼저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진짜로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질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시집가라. 얘기하고 싶어요. 질이 답이다. 결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여성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재혼이 결정이 안 되는 것은 성관계가 만족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성관계가 만족하면 재혼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아, 그거는 맞아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네. 얼굴이 아무리 이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성관계의 질이 안 맞으면 남자들이 결혼을 결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질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남자를 만나고자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자 하시는 모든 여성들이라면 남자를 만나기 전에 소개팅을 받겠다라고
결혼정보에 가서 비싼 돈을 내기 이전에 나의 질을 먼저 검사해보고 내가 남자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점검해보면 좋겠네요. 실은 이제 산부인과 의사로서 약간 과장 내지는 뭐 과대 광고처럼 됐는데 어쨌든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 30년 차 하면서 성적인 문제로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기 때문에 이건 어디 책에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느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과대 광고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긴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원장님 네. 모시고 또 좋은 영상, 좋은 컨텐츠 또 하고 싶네요. 오늘 네.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